인생이라는 복잡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를 엮어가며 존재합니다. 그 실타래는 때로는 견고한 신뢰로, 때로는 미묘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어떤 관계도 배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믿었던 친구에게, 혹은 존경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약속의 파기를 넘어선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픔은 마치 심장에 박힌 칼날처럼 날카롭고 영혼을 잠식하는 독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며 때로는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케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을 미리 겪지 않고 배신의 미묘한 전조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미한 신호들을 무심코 간과하곤 합니다. 마치 작은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결국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결코 예고 없이 돌연히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리게 피어나는 독초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특히 그 결정적인 전조는 상대방의 말 속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호 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숨겨진 언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하며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고 더욱 현명하게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신의 서막을 알리는 그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해독하는 방법을 함께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은 때로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미묘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배신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배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해 수없이 논해왔습니다. 그 모든 탐구의 공통된 결론 중 하나는 바로 배신의 전조가 대부분 언어 속에, 그리고 그 언어와 함께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호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겉으로는 미미하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밀하면서도 결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통찰을 얻도록 돕고자 합니다. 배신을 계획하거나 이미 마음속으로 배신을 품은 사람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심지어는 기만에서 오는 우월감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정적인 감정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 미묘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흔하고 쉽게 간과하기 쉬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시선 회피입니다. 여러분과 진정성 있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 상대방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바닥을 향하거나 혹은 아예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혹은 자신의 거짓말이나 불순한 의도가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시선 회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심연을 감추려는 듯한 눈빛으로 진실을 외면하려는 내면의 움직임이 시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시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시선을 피하거나 특히 중요한 논의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유독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면 이는 상대방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나 숨기고 싶은 진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암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미묘한 표정 변화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의 얼굴에서 아주 짧고 순간적으로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 혹은 실소가 터져나오는 듯한 표정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심리학에서 듀핑 딜라이트 DUPING 딜라이트, 즉 기만자의 즐거움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행위에서 오는 은밀한 즐거움이나 우월감, 혹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상대를 기만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표정인 것입니다. 마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얼굴이 찰나의 순간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종의 비뚤어진 만족감이나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미세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미묘한 웃음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 변화가 감지된다면 상대방의 진심과 의도를 깊이 의심해 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찰나의 표정은 수많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긴장 또한 배신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내면에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은 신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몸을 움츠리거나 팔짱을 끼거나 혹은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고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등의 방어적이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내적인 갈등이나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몸처럼 내면의 불안이 신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언어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무언가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떨고 턱을 만지는 등의 자가 진정, 행동도 불안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투 변화입니다. 배신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은 평소와는 현저히 다른 어조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어조의 불안정함이 느껴지거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어투나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듯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진심을 숨기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 늘 편안하고 수평적인 관계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친절해지거나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친절은 자신의 기만을 덮기 위한 위장이거나 혹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친절이 아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가 불순하다는 강력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칭찬이나 과도한 선물 공세 또한 목적을 가진 행동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숨기는 행동이 늘어나는 건 역시 중요한 전조입니다. 휴대폰을 유독 숨기려 하거나 여러분이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무언가를 감추려는 모습으로 투명성이 사라진 관계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 대신 얼버무리거나 동문서답하거나 혹은 아예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밀이 많아지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꺼리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한다면
이는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명성의 부재는 관계를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감 능력 부족은 배신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혹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무런 주저함 없이 타인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감정 없는 판단을 내리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비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늘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심각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하며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든 타인을 배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UCLA와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연구는 인간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배신하는 사람을 특정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이기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신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은 그 배신자를 계속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에게만 은밀히 털어놓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귀중한 정보나 유대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신뢰관계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며 언제든 또 다른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겉으로는 화려하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관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면 혹은 타인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보였다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신뢰도 주저없이 저버릴 수 있는 잠재적인 배신자일 수 있으며 결국은 여러분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미묘하고 복합적인 배신의 징후들을 정확히 감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파트너나 가까운 사람의 행동, 제스처, 그리고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감은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미세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위험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본능적인 도구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느낌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이성은 현실을 외면하려 하지만 직감은 우리에게 진실을 속삭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날카로운 관찰력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행동 패턴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은 관계의 큰 균열을 예고하는 중요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활발하고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을 지키거나 말이 현저히 줄어들고, 반대로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과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사소한 것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이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혼자 소갈이하거나 추측으로 단정 짓지 말고 솔직하고 정중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의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소통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한 대화만이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소통 노력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심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섣불리 상대방을 배신자로 단정짓거나 불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간관계는 복잡다단하며 모든 신호들이 반드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나 착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관찰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최대한 자제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섣부른 결론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 언급된 모든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며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착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자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지만 그 상처는 결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미래의 관계에서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좌우하고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신의 전조는 항상 미묘하게,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언어 속에 숨겨진 채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것처럼 상대방의 시선, 표정, 말투, 그리고 숨기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 즉 여러분의 직감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삶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통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본능적인 보호막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견고하며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배신의 아픔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고 상호 존중하는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이 귀한 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불확실한 관계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